3월 11일 금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어느덧 주말입니다. 5년 전에 오늘도 금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일본 후쿠시마 등에 쓰나미가 덮쳤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그날 여의도에 약속이 있어서 가던 중이었는데 일본에 대형 쓰나미가 덮쳤다. 좀 있다가 원전에 침수되기 시작했다. 이런 기사들이 났습니다. 근데 그것이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25,0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대부분은 쓰나미에 의한 것이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남아있는 사고의 충격은 쓰나미보다도 후쿠시마 원전 멜트다운, 용융이라 그러죠. 원자로가 녹아내린 부분에 의해서 발생한 충격이나 피해가 훨씬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고는 일본과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끼쳤고요. 원전의 주요 전기 동력을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이 정책에 대해서도 다시 돌아보게 만들었는데요. 여전히 우리는 후쿠시마 사고의 교훈을 깨닫지 못하고 다시 원전 공화국을 몰고 가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5주년을 맞이해서 한국의 안전, 한국의 원자로 이대로 좋은 것인가 우리 한번 되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현재 새누리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은 정말 영하 비열한 그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조폭들이 비열해도 새누리당이 현재 하고 있는 행태는 조폭들의 비열함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난 호떡집 같습니다. 자, 오늘 발표하려고 하던 3차 컷오프 공천 명단이 보류되었습니다. 발표가 보류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어제 오후부터 황진화 사무총장과 홍문표 제1사무부총장이 김무성 대표의 지역 영도 중구 공천을 발표하지 않았다, 보류했다라고 해서 이 업무를 보이콧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원래 하게 돼 있었는데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새벽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 정두원 의원이나 김용태 의원도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데 이 사건이 아직 조사가 마무리되지도 않았는데 김무성 대표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공천을 발표하면 그러면 정두원이 잘못했다거나 김용태가 잘못했다 그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둘 중에 한 사람은 그 짓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세 사람을 세트로 해서 이렇게 공천을 발표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에 하겠다. 그리고 경선은 예정되어 있다. 나중에 그런 또 오후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안 해도 될 말을 했습니다. 경선은 예정되어 있다. 경선 자체를 안 하고 공천 탈락하는 건 아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청원 또 최고위원도 김무성 단수 추천도 가능한 분이다. 또 이렇게 하면서 거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럼 왜 벌어지고 있는가? 자, 서청원 최고위원 본인도 살생부 명단에 공천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거론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김무성 대표가 낙천을 할 때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김무성에 상응하는 친박계 거물을 동반 탈락시킬 것이다 라는 설이 도니까 5월 동주라고 지금 현재 국면에 있어서는 정치적 생존을 위해서는 김무성과 서청원이 같은 배를 탄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어제 공천 발표를 하는 도중에 쪽지가 들어왔는데 그 쪽지가 서청원 최고위원이 김무성 대표 지역이 발표에서 빠진 것을 번복해서 포함시켜 발표하라. 이렇게 쪽지가 들어왔다고 황진화 사무총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정치 복잡합니다. 적이 동지가 되고 이해관계가 일치할 때는 또 그럴 수밖에 없고 복잡한데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뭐 또 어제 한 종편은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한 호텔에서 만났다. 이렇게 해서 어제 공관위원회에 오는 시간이 1시간 늦어졌다. 그런 또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정무수석과 공관위원장이 만나는 부분이 결국 청와대의 의지에 따라서 공천에 영향을 받는다. 이런 부분을 말하고 싶은 모양인데요.
조금 전에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경기안 수석이 이완구 공관위원장을 만난 적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청와대가 이 두 사람이 만났다고 모 호텔에서 만났다고 보도한 종편을 고발을 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온갖 이 입증되지 않는 설과 공작들이 난무를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지금 며칠 남지도 않은, 앞으로 뭐 총선 선거 등록일까지 기껏 남아봤자 12, 3일 남았을 건데, 이 기간 동안에 벌어지는 온갖 공작들이 감당이 불가할 정도로 이루어질 건데, 그것들을 그나마 정리하고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공작들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찾아내고요,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이 법적으로 봉쇄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걸 거부하고요, 적당히 합의해가지고 하이마 됐다, 우리 좀 양보할게, 또 너가 몇 개 먹어라, 이렇게 가다가는요 새누리당 총선 대선 다 집니다. 자, 이 와중에 이 윤상현 의원과 통화한 사람이, 그러니까 2월 27일 술 먹고 지중해 이렇게 김무성 대표 잘라 뭐 이런 통화를 갖다가 이 한 당사자가 조동원 뭐 홍보위원장입니까? 어제인가 아침에 이분이 갑자기요, 이렇게 싸우면 자기 그만둘 수 있다 하고 이야기해서 제가 방송에서 업자라고 이야기해서 제지를 받았습니다. 이분 업자죠. 광고 카피라이터 출신으로 성공한 분 아닙니까? 홍보 전문가라고요. 그럼 홍보 전문가가 당에 왔을 때는 본인도 계산이 있어서 왔을 거고, 당에 와서면 정치를 하든가, 정치는 하는 것도 아닌데 당에 홍보 무슨 특위위원장인가 맡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 뭐 선거 때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새누리당 하기 전에는 다른 데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분이 뭐 가든가 말든가 자기 마음이죠. 업자 한 명이 가고 안 가고를 뭐 내가 그만둔다고 언론에다 대고 협박하듯이 이야기를 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분이 아닙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뭐 돈을 받고 하는지 무보수를 하는지 아니면 홍보특위위원장을 하면서 다른 무슨 이익이 생기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분이 왜 어제 그런 발언을 했을까 하고 저는 굉장히 의아했고, 업자가 당에 와서 참 정치판에 저는 끼어드는 이런 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생업에 종사하는 분은 생업에 종사하고요. 그래서 조은현 뭐 구단이 어제 뭐 새누리당 뭐 비례대표로 입당한다 어쨌든 바둑인의 권익을 위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따지면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 무슨 프로게이머도 나도 프로게이머의 권익을 위하고 뭐 장기도 나도 장기의 권익을 위하고 이래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요, 이 한 분야에서 이 독보적인 능력을 가진 훌륭한 분들이 정치판에 와서 망가지는 걸 원하지도 않고요, 또 그 분야를 대변한다라고 말하는 것도 저는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 분야를 대변한다라는 것은 청년, 여성, 장애자, 소수, 중산층, 서민, 비정규직 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분야를 대변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각 직능은 한 개 한 개별로 다 그걸 대변한다면 비례대표가 수만 개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조동원 씨가 갑자기 그런 말을 저분 왜 저러나 했는데 이유가 있었구만요. 그 다음에 최경환 의원, 김태형 의원 이 세 명이라 그러고, 박종희 사무부총장은 자기하고는 통화 안 했다고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뭐 기자회견 할 일인지 모르겠는데요. 찌라시에 돌았는지 어떤지. 또 안상수 의원, 안상수 두 명이죠. 지금 창원시장 하는 안상수 씨 말고 인천에 안상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녹취를 한 사람이 아니다, 뭐 찌라시에 그렇게 돌고 있는데 또 뭐 입장을 밝혔습니다. 참 복잡한데요. 자, 이 와중에 김무성 대표는 오늘 아침에도 또 사자성어를 썼습니다. 출래 불사춘. 해마다 봄 되면 이 말 말하는 분들 많은데요. 오늘 아침에 날씨가 뭐 영하 4, 5도로 추웠죠. 김무성 대표 코드 걸치고 오시면서 꽃샘 추위를 심하게 느낀다 하면서 봄은 왔지만 봄 같지 않다 뜻 아니겠습니까? 자, 정치인이 이 말을 쓸 때는 내가 요즘 진짜 입장이 참 더럽다, 내지는 내가 곧 봄이 올 건데 지금 좀 고생하고 있지만 두고 봐라, 요럴 때 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김무성
대표는 지금 자시 편인 황진화 사무총장하고 홍문표 제1사무부총장, 제1사무부총장이 사실 선거에 이 조직을 관장하는 자리입니다. 이 두 사람이 지금 공관위원인데 그냥 공관위원이 아니라 사실은 뭐 핵심들이죠. 근데 업무를 보이콧했습니다. 그 보이콧한 것은 이항구 공관위원장의 독선이 지나치다. 그 독선의 구체적인 사례는 김무성 대표 발표를 보류시킨 것이다. 자, 친박의 서청원 최고도 하라고 하는데 당신이 뭐라고 하기로 했던 걸 안 하느냐. 이래서 이제 둘이 보이콧한 겁니다. 자, 황진화 사무총장은 이걸 보이콧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려면 과거에 대표와 연관이 된 뭡니까? 살생부를 유출했다 하는 그 의혹에 대해서도 당이 조사를 하지 않으면 업무를 보이콧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야 앞뒤가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분 같은 황씨고요. 저도 잘 아는 분입니다. 저하고도 뭐 과거에 여러 번 만났어요. 근데 이분 이렇게 정치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사무총장이 특정 계파의 대리인입니까? 자, 이번에 보이콧 하려면 김무성 대표의 살생부 관련 발언의 여부가 조사되지 않으면 이 부분은 총선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공관위원 업무를 할 수 없다고 그때도 보이콧해야죠. 그래야 누가 보더라도 황진화 사무총장이 공정하게 공천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요 서로가 이 판 저 판 다 계산하면서 이 편 저 편에 다 써있는데 그냥 차라리 나는 비박 계보의 어떤 입장을 대변해서 사무총장으로서 공천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쪽의 이익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공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더 솔직한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요. 새누리당요. 어차피 정상적으로 수습되기 틀렸습니다. 제가 뭐라 했습니까? 마지막에 가면 온갖 폭로와 녹취가 터지면서 개판 5분 전이 될 건데 그때 공천의 권위가 유지되겠느냐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여러 번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을 들었을 겁니다. 자, 이 와중에요. 언론들은 또 적반하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2초원복직을 노리면서 윤상현 의원이 한마디로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서 이 청와대와 친박 핵심이 공천에 그리고 공관위원회 인선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데 그 증거가 드러난 것이 윤상현의 막말이고 근데 그 막말보다도 녹취를 한 부분이 이 정치 공작이다 해서 녹취 음모론으로 몰고 갈란다. 그래서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 선거하던 92년 대선을 앞두고 이 부산의 초원복집에서 당시 법무장관과 부산청장, 지검장 등이 모여서 여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 당시 이 정주영 의원의 그 국민당입니까? 거기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원래 호텔 이 식당에 녹취를 했죠. 도청을 해서 녹취를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문제를 삼았고 오히려 초원복집에서 한 말, 지역감정 자극 발언 말들은 자극이 돼가지고 선거 이기는데 기여가 됐다. 그래서 관건 선거는 사라지고 도청만 남아서 대선이 여당으로 갔다. 여당 승리로 갔다. 이 이야기하고 비교를 합니다.